4월 1일 흐렸다. 새벽에 망골례를 했다. 곡물을 본 뒤에 활 15순을 쏘았다. 별조방을 점검했다. 4월 2일 맑다. 식사를 하고 나니 몸이 몹시 불편하더니 점점 더 아파 온종일 밤새도록 신음했다. 4월 3일 맑다. 기운이 어지럽고 밤새도록 고통스러웠다. 4월 4일 맑다. 아침에야 비로소 겨우 통증이 가라앉았다. 4월 5일 맑다가 저녁 나절에 비가 조금 내렸다. 동원에 나가 곡물을 봤다. 4월 6일 맑다. 진해루로 나가 곡물을 본 뒤에 군관을 시켜 활을 쏘게 했다. 아우 여피를 배웅했다. 4월 7일 나라 제삿날임에도 곡물을 보았다. 낮 10시경에 비변사에서 비밀 공문이 왔는데 영남 관찰사와 우병마사의 장계에 의한 것이었다. 4월 8일 흐리되 비는 오지 않았다. 아침에 어머니께 보낼 물건을 쌌다. 저녁 나절에 여필이 떠나갔다. 객창에 홀로 앉았으니 만단의 회포가 어려온다. 4월 9일 아침에 흐리더니 저녁 나절에야 맑다. 동원에 나가 곡물을 봤다. 방응원이 방비처에 갈 공문에 관인을 찍어서 보냈다. 군관들이 활을 쏘았다. 광양 현감이 수색에 대한 일로 배를 타고 왔다가 저물어서 돌아갔다. 4월 10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동원에 나가 곡물을 봤다. 활 10순을 쏘았다. 4월 11일 아침에 흐리더니 저녁 나절에 맑았다. 곡물을 본 뒤에 활을 쏘았다. 순찰사의 편지와 별록을 순찰사의 군관이 가져왔다. 비로소 배로 돛을 만들었다. 4월 12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거북함의 지자 현자포를 쏘았다. 순찰사의 군관 나만이 살펴보고 갔다. 정오에 동원으로 나가 활 10순을 쏘았다. 관청으로 올라갈 때 노대석을 보았다. 4월 13일 맑다.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본 뒤에 활 15순을 쏘았다. 4월 14일
막다. 동원에 나가 공물을 본 뒤에 활 10순을 쏘았다. 4월 15일 막다. 나라 제삿날임에도 공물을 보았다. 순찰사에게 보내는 답장과 별록을 써서 역조를 시켜 달려보냈다. 해 진령 무렵에 영남 우수사의 통첩에 외선 90여 척이 와서 부산 앞 절영도에 정박했다라고 한다. 이와 동시에 또 수사의 공문이 왔다. 왜적 350여 척이 이미 부산포 건너편에 도착했다라고 한다. 그래서 즉시 장계를 올리고 겸하여 순찰사, 병마사, 우수사에게도 공문을 보냈다. 영남 관찰사의 공문도 왔는데 역시 같은 내용이다. (4월 16일) 밤 10시쯤에 영남 우수사의 공문이 왔다. 부산진이 이미 함락되었다라고 한다. 분하고 원통함을 이길 수가 없다. 즉시 장계를 올리고 또 삼도에 공문을 보냈다. 4월 17일 흐리고 비 오더니 저녁 나절에 맑았다. 영남 우병마사에게서 공문이 왔다. 왜적이 부산을 함락시킨 뒤에 그대로 머물면서 물러가지 않는다 라고 한다. 저녁 나절에 활 5순을 쏘았다. 번을 그대로 서는 수군과 번을 새로 드는 수군이 잇따라 방비처럼 왔다. 4월 18일 아침에 흐렸다. 이른 아침에 동원에 나가 공문을 봤다. 순찰사의 공문이 왔다. 발포 권관은 이미 파직되었으니 대리를 정하여 보내라 라고 하였다. 그래서 군관 나대용을 이날로 바로 정하여 보냈다. 낮 2시쯤에 영남 우수사의 공문이 왔다. 동래도 함락되고 양산, 울산 두 군수도 조방장으로서 성으로 들어갔다가 모두 패했다 라고 한다. 이건 정말로 통분하여 말을 할 수가 없다. 병마사와 수사들이 군사를 이끌고 동네 뒤쪽까지 이르렀다가 그만 즉시 회군했다고 하니 더욱 가슴 아프다. 저녁에 순찬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 병방이 석법창에 머물러 있으면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오지 않았다. 그래서 잡아 가두었다. (4월 19일) 맑다. 아침에 품방에 해잡하는 일로 군관을 정해 보내고 일찍이 아침밥을 먹은 뒤에 동문 위로 나가 품밤 역사를 몸소 격려했다. 오후에 상격대를 순시했다. 이날
본부군 700명은 만나보고 역사하는 일을 점검했다. 4월 20일 막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봤다. 영남 관찰사의 공문이 왔다. 많은 적들이 휘몰아 쳐들어오니 이를 막아낼 수가 없고 승리한 기세가 마치 무인지경을 드는 것과 같다 라고 하면서 내게 전선을 정비하여 와서 후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조정에 장기하였다 라고 하였다. 4월 21일 막다. 성 위에 군사를 줄지어 서도록 관역터에 앉아서 명령을 내렸다. 오후에 순천부사가 달려와서 약속을 듣고 갔다. 4월 22일 새벽에 정찰도 하고 부정사실도 조사할 일로 군관을 내어보냈다. 배응록은 절갑도로 가고 송일성은 금오도로 갔다. 또 이경복, 송한년, 김인문 등으로 하여금 두산도의 적대목을 실어 내리는 일로 각각 군인 50명씩을 데리고 가게 하고 나머지 군인들은 품방에서 역사를 시켰다. (5월 1일) 수군이 모두 앞바다에 모였다. 이날은 흐리되 비는 오지 않고 맞바람만 세게 불었다. 진해루에 앉아서 방닥천사, 흥양현감, 녹도만호 등을 불러들이니 모두 분격하여 제 한 몸을 잊어버리는 모습이 실로 의사들이라 할 만하다. (5월 2일) 막다. 송한년이 남해에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남해 현령, 미조 항첨사, 상주포, 곡포, 평산포, 만호 등이 하나같이 왜적의 소식을 듣고는 함부로 벌써 달아나 버렸고 군기물 등도 흩어 없어져 남은 것이 거의 없다고 한다. 놀랍고도 놀랄 일이다. 오정 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진을 치고 여러 장수들과 약속을 하니 모두 기꺼이 나갈 뜻을 가졌으나 나간 군수만은 피하려는 뜻을 가진 것 같으니 한탄스럽다. 그러나 군법이 있으니 비록 물러나 피하려 한들 그게 될 법한 일인가. 저녁에 방답의 천입선 세척이 들어와 앞바다에 정박했다. 저녁에 군호를 용호라 하고 복병을 수산이라 하였다. (5월 3일) 가랑비가 아침내 내렸다. 중위장을 불러 내일 새벽에 떠날 것을 약속하고 장계를 고쳤다. 이날 여도 수군 황옥천이
외적의 소리를 듣고 달아났다. 자기 집에서 잡아와서 목을 베어 군중 앞에 높이 매달았다. (5월 4일) 맑다. 먼동이 틀 때 출항했다. 곧바로 미주항 앞바다에 이르러 다시 약속했다. 우척후, 우부장, 중부장, 후부장 등은 오른편에서 계이도로 들어가서 찾아치게 하고 나머지 대장선들은 아울러 평산포, 곡포, 상주포, 미조항을 지나갔다. (5월 29일) 우수사가 오지 않으므로 홀로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새벽에 출항하여 곧장 노량에 이르니 경상 우수사 원규는 미리 약속한 곳에 와서 만나 그와 함께 상의했다. 외적이 머물러 있는 것을 모르니 외적들은 지금 사천 선창에 있다 라고 한다. 바로 거기로 가보았더니 외놈들은 벌써 무트로 올라 산 위에 진들을 치고 배는 그 산 아래에 줄지어 메어놓고 항전하는 태세가 재빨리 튼튼해졌다. 나는 장수들을 독려하여 일제히 달려들며 화살을 비 퍼붓듯이 쏘고 각종 총포들을 우레같이 쏘아대니 적들이 무서워서 물러나는데 화살을 맞은 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고 외적의 머리를 벤 것만도 많지만 이 싸움에 군관 나대용이 탄환에 맞았고 나도 왼쪽 어깨 위에 탄환을 맞아 등을 관통하였으나 중상은 아니었다. (6월 1일) 막다. 사량도 뒷바다에서 진을 치고 밤을 지냈다. (6월 2일) 맑다. 아침에 떠나 곧장 당포 선창에 이르니 적선 수미여 척이 줄지어 머물러 있다. 둘러싸고 싸우는데 적선 중에 큰 배 한 척은 우리나라 판옥선만 하다. 배 위에 다락이 있는데 높이가 2길은 되겠고 그 누각 위에는 외장이 떡 버티고 우뚝 앉아 끄떡도 아니하였다. 또 편전과 대, 중, 승자 총통을 비오듯 마구 쏘아대니 적장이 화살을 맞고 떨어졌다. 그러자 외적들은 한꺼번에 놀라 흩어졌다. 여러 장졸이 일제히 모여들어 쏘아대니 화살에 맞아 거꾸러지는 자가 얼마인지 헤아릴 수도 없다. 모조리 섬멸하고 한 놈도 남겨두지 않았다. 얼마 뒤에 외놈의 큰 배 20여 척이 부산에서부터 깔려 들어오다가 우리 군사들을 바라보고서는 계도로 뺑소니 치며 들어가 버렸다. (6월 3일) 맑다. 아침에 다시 여러 장수들을 격려하여 계도를 협공하였으나 이미 달아나 버려 사방에는 한 놈도 없었다. 고성 등지로 가고자 했으나 아군의 형세가
외롭고 약하기 때문에 울분을 참으면서 머물러 밤을 지냈다. (6월 4일) 막다. 우수사가 오기를 목을 빼고 기다리면서 어설렁거리며 형세를 관망하고 대책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데 정오가 되니 우수사가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돛을 올리고서 왔다. 중의 장병들이 길벗어 놔뛰지 않는 이가 없었다. 살을 합치고 약속을 거듭한 뒤에 착포량에서 밤을 지냈다. (6월 5일) 아침에 출항하여 고성 땅 당항포에 이르니 외놈의 배 한 척이 판옥선과 같이 큰데 배 위에 누각이 놓았고 그 위에 적장이 앉아서 중선 12척과 소선 20척을 거느렸다. 한꺼번에 쳐서 깨뜨리니 활을 맞은 자가 부지기수여 외장의 모가지도 7급이나 베었다. 나머지 외놈들은 무트로 내려가 즉시로 달아났다. 그래봤자 나머지 수는 얼마 되지 않았다. 우리 군사의 기세가 크게 떨쳤다. (6월 6일) 막다. (6월 7일) 막다. 아침에 출항하여 영등 앞바다에 이르니 적선이 율포에 있다고 한다. 복병선으로 하여금 탐직해 했더니 적선 5척이 먼저 우리 군사가 오는 것을 알고 남쪽 넓은 바다로 달아나는데 여러 우리나라 배가 일제히 쫓아가 사도첨사 김완이 한 척을 온전히 잡고 우후도 한 척을 온전히 잡고 녹도만호 정운도 한 척을 온전히 잡으니 모두 외적의 머리가 36개다. (6월 8일) 막다. 우수사와 함께 의논하면서 바다 가운데서 머물러 지냈다. (6월 9일) 막다. 곧장 천성 가덕에 이르니 외적이 하나도 없다. 2~3번 수색하고 나서 군사를 돌려 당포로 돌아와 밤을 지냈다. 새벽도 되기 전에 배를 출항하여 미조항 앞바다에 이르러 우수사와 이야기하였다. (6월 10일) 맑았다.